저는 55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5만 원 더 내래.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저희 농막 현관이잖아요. 농막 현관에서 이게 될까?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재배사를 이렇게 놓으면서 좀 반신반의했어요. 여기서 뭐 될까? 재배사 저렇게 해갖고도 내가 신경 엄청 쓰는데. 그래서 일부만 했어요. 나무 대목 이거 다 안 올리고.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품종은 저희 토종신구예요. 저희가 산발하고 있는 토종신구고요. 이건 정화순이고 이거는 토종신구 츠가순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제가 밖에다가 우리 재배사 설치해놓고 나서 너무 애먹은 게 잔고장이 많아가지고 제가 기계치인데 계속 우리 그거를 손봐주시는 분이 저 전주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거를 손을 보기가. 그리고 밖에 있으니까 외부로 나와 있는 태출구 또 여름에 촉성 재배하려고 네온핀 달았으니까 그걸로 제습 기능 틀어놓으면 밖에 물 내려가는데 막 다 얼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도 빈틈이 생기고 또 안에서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좀 깝깝한 거죠. 기계치라서. 그래서 답답한데 이거는 너무 단순해. 조작할 게 없어. 조작할 게. 이거는 순환식 시스템이거든요. 순환식으로 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물이 알아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물통이 있잖아요.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물 빼는 것도 이거 호스 밖으로 빼가지고 저쪽에 논두렁에다가 빼고 이거 잠그고서 이거 열면은 그냥 물 빼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밖에는 날 추우면 금방 얼어버리니까 해 난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퇴출시키고 그리고 이제 물을 보충할 때는 저 하우스 바깥에서 이리 호스 돼가지고 물만 보충해주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기 재배사에서보다도 지금 결과치가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저 재배사는 제가 실험용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실험용으로 했는데 재배사에 있는 것보다도 나무를 조금 더 양호한 거를 썼습니다. 두께를. 근데 촉성 재배용으로 이게 재배된 나무는 아니고요. 그냥 있는 나무거든요. 이 우비료 추비가 없었던 적인데 얘가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얘도 30일 똑같이 됐거든요. 근데 얘 30일 똑같이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깨끗합니다. 이거 살균 소독 일절 안 했거든요. 물은 그냥 일반 물. 물도 살균 안 했고 이 대목도 살균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대목을 한번 만져보시면 한번 강도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 대목이 과연 이게 두릅나무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30일 됐다고요? 예. 30일 된 두릅나무의 이 단단함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만져보셨으면 다시 저기 하고 이제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운면이 아직까지 단 한 개도 이 곰팡이 증상이 없어요. 이 밑에도 물르지 않지만 이 곰팡이 증상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제일 아랫부분 바닥 부분이거든요. 제일 아래 바닥 얘는 눈 돌림 현상이 없어요. 이게 균일하잖아요. 순이 일엽 하나씩 올라오는 비대 증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성이 꽤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티팜에서도 이거를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추가순 수확 상품이 30g씩. 지베렐린 처리를 하면 그람 수가 많이 올라가고 또 생육도 더 예쁘게 더 고르게 예쁘게 되고 수확도 좀 더 빨리 되고 더 빨리 피고 이렇습니다. 빨리 핀다는 건 좀 더 수확률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재배기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렇게 보이더라. 그리고 일반종이어도 이렇게 지금 일반종 중에서 조금 골라갖고 조금 두꺼운 거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얘를 지베릴린 처리를 했거나 히먼타파를 했으면은 얘가 벌써 이만큼은 자랐겠죠. 품종별로 상하는 두릅나무 품종하고 상하지 않는 두릅나무 품종하고 한 재배사에 했을 때 너무나 딱 차이가 딱 나와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일엽이 쭉 올라오는 게 의례적인 건데 품종을 막론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기술을 조금 넣어주면 재배 테크닉을 좀 넣어주면 완만하다 이렇게 하고 그 처리를 해줬을 때 지금 예시를 여기 사진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아 아니고요. 치가 치가가 지금 35g인 거죠? 네. 예. 대단한 거예요.
신구 참고로 신구 정화가 30g, 35g 나와요. 노지에서도 그람수가 추가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신구 두릅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시티팜 대표님이 이걸 먼저 검증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장모님하고 어머님이 드셨어. 그런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두릅 맛이지 하는 강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촉성 재배 순이면서 어르신들이 입맛을 흡족하게 하는 강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구가 싱겁냐? 우리가 싱겁다, 강한 풍미가 있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젊은 애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소연아, 여기 봐봐. 안 먹어. 안 먹어? 잠금이 입맛이 사라졌어. 왜냐면은 입맛의 선호도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촉성재배에 대한 발달이 품종에 따라서 자기 입맛 선호도에 맞춰서 이걸 구매해서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티팜에서 신구두릅 순을 그 미슐랭 그 국내에서 5-6 안에 드는 그분들한테 이걸 납품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매주 요청을 해서 기업 회장님들의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이 또 주문을 해 가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신구 두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일 것 같아요? 바로 이 맛이 하는 그 강한 토착종의 이 두릅 맛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 우리가 두릅 맛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걸 너무 좋아하지만 요리사들은 너무 강한 향과 맛이 톡 튀어나온 것보다는 다른 재료에서 다른 재료의 맛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것을 굉장한 장점으로 삼기 때문에 신구 두릅에는 요리의 그 맛을 해치지 않는, 걔 혼자만 톡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을 가질 수 있는 요리 아주 그 셰프들이 원하는 조건을 신구두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싱겁다라는 기준선을 예전에 이렇게 들었어요. 나쁘다, 떨어진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거는 요리 자재를 어떤 요리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것만 초장 찍어서 내 입에 한 입 넣었을 때 느껴지는 그 늘 익숙했던 이 맛이야 이거를 느끼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셰프들이 요리를 고급스럽게 해서 이 하나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 반찬에 이거를 올렸을 때에 느껴지는 맛이 다른 거하고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얘만 확 이 맛이야 하고 얘만 나와버리면은 밥상 그 가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다 장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뭔 싱겁다, 뭐는 이 맛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업을 하려면 객관적인 그걸 가지고서 내 고객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장모님하고 어머님이 이마시아 한 거는 이마시아를 찾는 분들한테 어필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요렇게 우리가 내 거부터 분석을 하고 시장에 이게 어필이 어느 방향을 잡을 것인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신구두릅의 맛도 비교를 할 것이고, 요것도 이 맛인지 저 맛인지 한번 보고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우리 토용신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 끝났고요. 지금 이 3단 재배기가 여기에 이 판에 500개 들어가요. 500개 들어가면 아까 우리 그 재배사에 있는 마디 있잖아요. 그거 한 25개. 밑에 거 못 쓸 거 잘라버린다고 치고 노숙 뭐 가시 찔린 거 빼고 한다고 쳐도 넉넉 잡아서 25개에서 30개면 여기를 다 채웁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물어봤어요. 시티팜 대표님한테. 대표님, 네. 요거 이렇게 500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배사 이거 쓰시잖아요. 네네. 요거 쓰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단에서 그 대목을 몇 개 기준선에서 쓰시고 몇 킬로 정도 수확을 이렇게 하세요? 수확량은 한 8kg 정도, 통상적으로 8kg, 조금 잘 빠지면 한 10kg까지 그렇게 개당 나올 수 있죠. 그람수가 15에서 20 차이라는 얘기죠. 네, 잘 이제 키웠을 때는 그 정도 그람 수가 나오고, 그리고 토종신구는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토종 신구는 지금 처가순이 30에서 35g 정도 빼고 있으니까는 그건 1.5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봐야죠. 네, 그러면은 한 15kg 정도, 이 3단에서 15kg 정도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근데 우리 토종 신구 대목 비싸게 팔아야 되겠는데. 그 계산 나오네. 대목이 비싸더라도 계산 나와 이거. 네, 수익성이 괜찮으면 일단 내병성. 네, 훨씬 아니 그리고 이렇게 단단한데 얘가 병이 잘 들겠냐고요. 이렇게 곰팡이가 안 생기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얘는 저기에서 근데 이건 있어요. 얘도 눈이 큰 애라서 저 아래쪽 따뜻한 지역에서 이걸 재배를 해봤거든요. 근데 얘가 중생종이에요. 그런데 얘도 기후가 이렇게 낮은 우리처럼 천천히 순위 올리는 데서는 비대 증상이 없는데 저 아래 따뜻한 쪽에서는 한 개가 살짝의 비대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말 것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후가 굉장히 따뜻한 데서는 일엽 비대 증상이 있더라. 근데 이쪽 추운 데에서 천천히 자라는 그러니까 이 눈 큰 애들은 추운 데하고 맞아. 이게 추운 데하고 맞아. 산나기님도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신주도 맞네. 아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이 이걸 지금 현재 기준선으로 봤을 때 8kg에서 10kg 정도 수확을 하시는데 대목 숫자는 25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10대를 놨을 때 10대에서 대목 300개잖아요. 250개, 300개잖아요. 그러면 내가 3회전을 한다 하면은 몇 개를 키워야 될지, 500평에다 키워야 될지, 300평에 키워야 될지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발전이 일치월장 발전을 하면 또 이제, 또 넓혀가는 거고. 제가 재배사도 써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 거도 사실 많은 돈이 들진 않았어요. 저희 저기 중고 컨테이너였거든요. 중고 컨테이너로 하고 그리고 외부에 다시 덧댔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나중에 고장 나갖고 손보고 한 건 없다고 치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중고 비용까지 해서 한 800만 원 돈? 제가 숫자치라서 아다리 갔다리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컨테이너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풀 전등부터 시작해서 이거 온도 요거 하나 가지고 합니다. 얘 하나 가지고 여기 센서가 있거든요. 센서에다가 내가 18도 설정하면 18도 눌러놓으면 18도 떨어지면은 돌아가. 그리고 18도보다 올라가면 멈춰. 자기가 알아서 온도를 그렇게. 그래서 내가 밤에는 10도로 하고 싶어. 그러면 10도 싹 설정해 놓으면 10도보다 떨어지면 돌아가고 10도보다 올라가면 멈추고 요런 자동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 안에 재배사도 사실은 온풍기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안 사용 안 하고 요거 한 대로 하고 있어요. 얘 전기세 한 달에 10,000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저기 재배사처럼 밀폐가 안 돼 있고 여기 맨날 제가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환기 시설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습도 관리를 위해서 이 자바라를 이거서 지금 있는 거 쪼다가 여기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자바라로 이렇게 다 박아놓습니다. 평상시에는 요렇게 제가 드나드는 비율이 많아서 그래서 넓은 저희 집 주무셔봐서 알지만은 저희 넓은 집 놔두고 굳이 이 농막에서 살면서 이 농막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재배사를 그 비용으로 들고 했지만은 그 비용보다도 얘가 가성비가 더 좋더라.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하자는 할 게 없잖아. 그리고 하나부터 끝까지 전등부터 해가지고 모든 순환 시스템 이런 모든 온도 제어 컨트롤 이거 자동 시스템 있잖아요. 타이머 자동 시스템부터까지 해가지고 이게 풀옵션이에요. 해가지고 55만 원 저는 55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5만 원 더 내래. 이거 좋은 거 준다고 요거 받침을 좀 더 이게 급수가 좋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냥 이거 쓴다 그랬어요. 5만 원. 이거 조금 더 이거에서 5만 원 차이 아니 그냥 주지. 나 친한데. 그래서 이거 조금 A급으로 바꿔 조금 더 W급으로 저 좋은 걸로 하면 5만 원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질은 별로
물만 잘 되면 되겠다 싶어가 설마 안 되는 걸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옵션 추가 안 하고 55만 원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량 조절도 되고 퇴출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여기서 가르쳐 준 건데 물을 뺄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게 굴곡이 있으니까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마지막에 물 다 뺄 때, 물 갈 때 그러면은 요거 하나 주셨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걸로 요 밑에 받치면은 쏙 빠집니다. 예. 요거는 물 뺄 때 한 번만 하면 쉬워요. 그래서 요거가 제일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거 기계를 만질 때 요 작업이 제일 어려운 작업이고 사실 이거 타이머 같은 거 다 해주셨는데 제가 기계치라서 저는 타이머 틀지 말라 그러고 제가 불 켜고 싶을 때 끄고 아침에 눈 뜨면 켜고 저녁에 들어가기 잠자기 전에 끄고 이렇게 하지 그건 타이머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서 그냥 수동으로 합니다. 저는 이거 폼이에요 지금 저한테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나중에 우리 아들이 혹시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적어도 조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달아는 이거 포함 옵션인데 뭐 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있으니까 엄청 후끈하죠.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안에서 후끈후끈 잘하게 생겼잖아요. 더군다나 이거 닫아버리니까 저는 이게 꼭 필요했던 이유가 꼭 필요한 품종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조그만 게 필요했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배사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보다 더 싸게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다. 뭐 보통 요즘에 요거 만약에 36 컨테이너 정도 이렇게 할 때 보통 뭐 단위가 엄청 몇천 단위잖아요. 근데 요거는 컨테이너 중고 하나 넣어놓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있는 거 아니면은 하우스 있으면 하우스 안쪽에다가 따로 하나 지어가지고 아니면 창고 아니면 빈 방, 빈 방, 공간, 사무실 아무거나 공간만 있으면 이거 딱 설치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공간만 있으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대를 하면은 치상이 5,000개가 들어가죠. 5,000개에서 600개 6,000개. 500개. 500개에서 600개. 예. 굵기에 따라서. 예. 그래서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작은 거 있고 굵은 거 있고. 근데 내가 해보니까 순이 좋은 애들은 요 조그마한 거에다가 내가 꼽아봤거든요. 붙어. 그래서 농사 크게 짓고 요 큰 걸로 써야 돼. 나무 크게 키워가지고. 요 총알두릅만 가능하지 만약에 노지 두릅처럼 키운다 그러면 여기서 못 키워.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가장 비주얼이 좋은 상품성 있는 요런 거 저는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구멍 뚫린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로 착착착 놓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바구니에다가 넣어가지고. 예,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내가 할 나름인 거죠.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재배사 거기서도 한 군데는 수위를 높여가지고 키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해보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연습을 쭉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기회를 만들면 안 돼. 정신 사나워서. 아무튼 이런 기회는 자주 만들지 못해요. 사실은 제가 일이 저기 하다 보니까 큰맘 먹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다 두루 재배밴드 회원들이시잖아요. 네, 우리 유튜브에다 홍보 한번 해야 돼. 내가 초청을 엄청 문자에다 이렇게 댓글에다 달아놓거든요. 거기 와서 기초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문의하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두릅나무, 엄나무 재배밴드 초청을 항상 문자로 이렇게 댓글에다가 남기니까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밴드잖아요. 예. 정보 다양합니다. 아무리 내 입에 들어갈 것만 하더라도 배워야지 좋은 저기를 하니까 이렇게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그쪽에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학년 시작하실 거면 한번 자가 제작하는 거하고 요거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하시게 되면 우리 시티팜 식물공장 이 기계 세트 가성비로 따지자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인건비 싸움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재배사 만드는데 1년 걸렸어요. 왜냐면 직장 다니시면서 쉴 때마다 이렇게 1년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다 만들어 갖고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의 좋은 점은 이렇게 물동을 개별적으로 해서 오염이 됐던 거를 운 없이 썼다 하더라도 이것만 오염되고 끝나는 거야. 다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재배사들은
하나가 오염돼 갖고 만약에 문제가 연부병 같은 거 이런 거 문제 악성 문제가 발생을 했다. 밭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그거 파스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다. 아, 그것도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우리 촉성 재배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나 여기서 커미션 먹은 거 없어요. 그래서 저도 회비 받을 거예요. 저한테 이거 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좋은 거는 소개하고 그리고 좋은 거를 소개하고 PR 해야지 우리 촉성 재배의 이 농가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 장사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혹해가고 빠져가지고 피해 보는 분들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좀 적은 비용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슬슬슬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5일 전에 잘랐다 그랬죠. 열선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거든요. 그 정하 부분 따로, 상단 부분 따로, 아예 하단 부위. 그리고 저 큰 거는 뭐냐면 담궜을 때 물에 가라앉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가라앉는 무게가 있는 애들이 일부 나왔는데 그건 어떤 현상이 순을 못 틔우는지 애초에 빼야 될 건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따로 해놨고요. 각자 이름표 다 달아가지고 넣어놨고 큰 순 참두릅이 지금 이렇게 보면 눈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물 한 번도 안 줬거든요. 이렇게 한번 눈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저장을 해서 여기 안에 자체가 지금 이 숲이 있잖아요. 그리고 햇볕을 주지 않으면서 물은 일절 보충하지 않고 대신 20시간 이상 담궜다는 거죠. 지금 밤에 6, 7도, 낮에 11도, 12도가 되니까 얘가 온도가 지금 좋은 촉성 재배가 누워서 세워서가 아니고 누워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온도로는 눈이 금방 커지지 않거든요. 재배사를 2개, 3개씩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터널하우스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런 것을 응용을 하면은 재배사 비용을 줄이면서 회전율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궁금해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전용으로 시비한 대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선에서 근접한 대목의 두께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햇볕을 마르지 않는 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 일라이트 숨 쉬는 부직포를 좀 더 덮어주고 낮에는 아예 여기에 습을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에 덮었던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식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5일 됐는데 건조하다는 느낌 안 들잖아요. 그리고 잘리는 단면이 굉장히 깔끔하죠. 요게 세척만으로 유지된 거예요. 묘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묘목을 식재를 할 때 종군으로 찍는 방법이 있고요. 너 저쪽으로 가서 찍을래? 엄마 만나고잖아. 저쪽으로 가서 좀 찍어. 이렇게 찍어야지. 정군으로 식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묘목으로 식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포토묘로 식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묘목업 하는 사람이잖아요. 양쪽 지금 포토묘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게 판매용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가 식재용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꼭 들으셔야 돼. 자, 용량이 크고 축축. 저쪽 끝에 봐보세요. 저쪽 끝에. 좀 큰 것들을 썼죠. 그리고 저쪽 끝에 봐보세요. 저쪽 끝에 화분. 저 끝에 보면 분들이 크잖아요. 저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물을 과습하지 않게 굉장히 가볍게 키웁니다. 이거 물 들어있는 중량감 없거든요. 물 중량감이 거의 없죠. 예, 이쪽 거 포트 만져보세요. 물 중량감 거의 없습니다. 예. 네, 얘가 지금 보여드린 게 뭘 보여드렸냐면 포트 크기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판매를 할 거를 하나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왜 판매할 거를 하나도 안 했냐면 제가 작년까지는 농사라는 게 한 가지만 해갖고 수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트묘를 해서 팔았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깨달은 게 몇 년씩 된 거 이제 캐봤을 거 아니에요. 심었던 거. 그리고 또 포트묘로 재배한 걸 이렇게 캐서 묘목으로 출하를 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크잖아요. 작은 포트에 살면서 뿌리가 돌아서 심으면 돌아서 두릅나무도 뿌리 발육이 3분의 1도 안 돼. 당해년도에. 그래서 포트묘로 심으면 나무가 위에서는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계선이 있고 그리고 뿌리가 편치가 않아서 꼬이고 특히 엄나무는 그래도 두릅나무는 세월 가면은 어디로 가갖고 새끼 나오면 거기서 또 뿌리 뻗으면 그만인 그나마도 좀
양호한데 엄나무는 한 번 돌면 거기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얘가 뿌리가 이제 2년, 3년 되면은 뿌리가 목질화가 되면서 팽팽해지면서 잔뿌리는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애들이 꼬여 있잖아요. 그러면 3, 4년 되면 얘는 생육에 엄청난 문제가 온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판매용은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손을 뗀 거예요. 고추 모종하고 다른 모종에서는 이 털이묘가 돼요. 고추 모종이나 이런 거는 뿌리 잔뿌리 잘라주고 이걸 대잖아요. 근데 엄나무하고 두릅나무는 간수 시설이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몸살을 한 달을 해요. 몸살을 짧아야 한 달입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종군으로 심어가지고 키우는 게 낫다. 가능하다면. 포트면은 빠졌어 이제. 뿌리 꼬여. 근데 이제 뿌리가 꼬인다고 하는데 너는 왜 심었냐 이거 한번 할게요. 좁아서 포트가 좁아서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포트를 다 큰 걸 쓴 거예요. 분을 쓰고. 왜냐면 이걸 꼬이는 거를 완화시키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다가 이건 그나마 적은 거고 큰 거들은 화분인데 이거를 해갖고 손님한테 판다? 운송도 안 되고 타산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제가 작업 여건상 있는 거 해갖고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포트묘를 하려고 하면 최대한 큰 걸로 해서 좁게 해서 뿌리가 뱅뱅뱅 도는 것은 모면하게 해야 된다. 이제 포트묘를 재배를 할 경우에는 생육을 3, 4개월 이내로 끝내야지 포트에서 잘 키워갖고 한 1년 키워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포트에서 늙혀버린 거야. 걘 배려. 걘 배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얼른 심어줘야 된다. 그래도 돈다. 근데 1년 묵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작품 배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하고 묘목 중에서 어떤 걸 심는 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임지나 풀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묘목이 수월합니다. 뭐 심어가지고 죽일 바에는 묘목을 심어가지고 풀을 제어할 수 있는 묘목이 유리하죠. 그래야 사니까. 근데 가장 살릴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정군으로 식재해서 키워야 돼요. 정군으로 식재하면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첫 나무부터 내 입지 조건, 내 재배지의 기후에 맞춰서 걔는 나온 거예요. 거기서 싹을 키워서 거기서 나무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란 가장 좋은 조건인 거죠. 근데 나무로 왔다? 그러면 거긴 이미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먹고 사느라고 내가 오늘 특별히 공개를 하는 건데, 무조건 추운 지역 거 좋아해. 그래 나도 그 영향이 덕을 봐.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저 아래쪽에서 막 엄청 좋아라 하니까. 근데 묘목은 확실히 이 우쪽에 치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회에 치 나무는 올동을 들어갈 때 이 나무 껍질 겉껍질 안에 이 속에 뿌리 껍질 안 속에 올동을 할 우리가 코트를 준비하듯이 거기에 얼어 터지지 않을 액을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올동이 들어가서 추워도 얼어 터지지 않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너무나 우리보다 더 똑똑해서 걔네들 나름대로 생존 본능이 있어서 얼마만큼 추울지 다 알고 거기만큼 대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걸 벗어나면 얘들도 죽겠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 아래쪽에, 그래서 저 아래쪽에는 거기 따뜻한 거에 맞춰서 얇은 옷을 입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리 갖고 오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는 게 내한성입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이기는 능력이 내한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나무는 무조건 내한성의 유무가 있잖아요. 그럼 뿌리 이야기 하잖아요. 뿌리는 땅속에 있던 거잖아요. 이거는 이론에도 없고 논문도 없고 어떤 자료는 없어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하면서 데이터가 제 나름대로 있잖아요. 뿌리는 내한성, 내서성이 없어요. 하우스에서 갔다가 강원도 척박지에다 갔다가 한겨울에 심어도 없습니다. 동해. 그리고 뿌리에서 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제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뿌리는 내한성, 내서성이 없다. 그럼 내서성은 뭐냐? 추운 데서 갔다가 심으면 얼어 죽지는 않아. 동해 피해는 없어. 근데 추운 데서 갔다가 더 더운데 저 갔다 싶으면 저쪽은 덥잖아요. 내서성은 더위를 이겨내는 능력이야. 여기는 덜 더워, 여름에. 그 더위에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하고 저 아래서 와가지고 얼어 터져 죽는 거하고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아요? 약간의 내서성 스트레스가 낫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묘목은
이 말을 뱉으면 안 돼.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있어서 제일 좋은 묘목은 내 지역의 반경에서 가까운 쪽에 치를 하는 게 내한성, 내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협력농가를 구축을 한 게 그것 때문에 지방권을 나눠가지고 그 인근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지방을 나눴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해왔어요. 알고, 속으로 알고. 근데 말 못했지. 말해주면 어떡해. 말해주면 어떡해. 근데 이제 말해도 돼. 농가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전국구 농가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두릅 전 품종에 대해서 전부 다 평당 2주씩 해가지고 뿌리 전문 생산이 들어가거든요. 전 품종 다. 그동안에 신구만 전문 생산을 했는데 전 품종을 다 평당 2주씩 해가지고 뿌리 전문 생산을 들어가요. 근데 뿌리에 그렇게 목을 매면서 뿌리 내한성, 내서성 없다고 말하면 네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저만큼 뿌리를 잘 뺄 수 있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뿌리를 뺄 때 어떤 것까지 고려해서 빼냐면은 당연히 이 12양분에 대한 조절을 하지만 저희 거 종분하고 다른 집 종분하고 제가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거는 곰팡이균이 발생을 별로 안 해요. 손상이 잘 안 와, 뿌리 자체가. 왜냐면 저는 4년 전부터 3년 전인가? 언제부턴가? 아무튼 3, 4년 정도 그렇게 때 아그로솔파라는 황성분 이건 알려줘도 돼요. 일반인들이 써도 되니까. 근데 그거를 꾸준히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꾸준히 그 황성분을 나무의 세포질을 조밀하게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 전재배지 황성분을 하고 그리고 참수 펠릿 통기성하고 이런 거로 해서 돈 엄청나게 투자하거든요. 그러면은 뿌리를 팔아서 저처럼 돈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한다 타산이 안 맞아서 대부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나처럼 원가를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컨셉을 아직까지 농가에서 따라올까 방법 알까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잘난 맛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뿌리는 저 아래쪽에서 사다가 우쪽에서 심어도 아무 상관없더라. 거기에 대한 검증한 사례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일 더운 쪽에 하우스에서 그것도 하우스에서 제일 더운 아래쪽 지방 하우스에서 키운 두릅뿌리를 제가 겨울에 4년 전 겨울에 심어봤습니다. 이쪽에다가 12월 달에 잘 커요 봄에. 손님들이 나한테 데이터를 주시거든. 저는 손님들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손님한테 욕 한 10마디 먹으면 이제 한 가지 배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가고. 소연아, 여기 봐봐. 안 먹어. 안 먹어? 장금이 입맛이 사라졌어.